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에 남태령 고개에서 무려 이틀간 32시간 동안 경찰과 농민 그리고 시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혹여라도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또 큰일로 번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과 우려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시고 이틀 밤을 꼬박 현장에서 세우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눈가에 아직도 졸음이 가득하십니다. 예. 피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아유, 예, 뭐 감사하죠. 잘 해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농민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또 전북에서 또 충청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시위를 한다고 금요일 날 저녁 뉴스부터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터 자체가 흙을 이렇게 객토를 하는 이제 그런 용인데 아스팔트에서 얼마나 잘 달릴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런 농민분들의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남태령 고개에서 토요일 날 막힌 겁니다. 그렇죠. 의원님께서는 몇 시경에 어떻게 현장에 도착하시게 되셨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국회 탄핵 이후로 이제 주말이지만 여러 이제 국회에서 회의나 뭐 저희들 뭐 준비나 대응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주말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날도 이제 뭐 광화문 집회 또 끝나고 나서 잠깐 이제 집에 뭐 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밤 늦게부터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뭐 남태령 뭐 얘기 상황하면서 특히 젊은 그 2030 세대들이 저희한테 그러고 수십 통, 수백 통 받았어요. 문자를. 그리고 특히 이제 행안위 위원이시지 않냐. 경찰을 맡고 있는데 이걸 봉쇄를 풀어달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신정훈 그 국회 행안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죠. 그래서 상의해서 일단 저 먼저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간 시간대가 아마 그때 자정 전후인 것 같아요. 자정 전후. 가가지고 가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뭐 벌써 뭐 수천 명의 그 추운 날씨에 남태령이 고개입니다. 맞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수방사가 딱 있고. 근데 그 옆에 수방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때 그때 계엄 사태 해제가 안 됐으면 아마 저기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방사지요. 거기서 있었는데 칼바람이었죠. 추웠죠. 아스팔트죠. 거기에 수천 명이 있는데 거의 그런데도 분위기가 단결하고 되게 밝은 분위기. 계속 근데 응원봉으로 하면서 일단 차 빼라.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었죠. 차 빼라는 게 구호였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상황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고요. 가보니까 이미 이제 이재정 의원님하고 이소영 의원님 두 분이 지역구가 이제 과천 안양입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두 분이 그 이제 상황을 보고 먼저 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근처 지역구니까. 그분하고 나중에 이제 모경정 의원님 와가지고 네 분이 이제 네 명의 밤을 샜죠. 세면서 이제 여러 당 시민사회, 여러 이제 뭐 단체 또 이제 경찰 측 여기하고 계속 이제 소통하시면서 저는 주로 경찰 측하고 이제 행안이니까. 소통하면서 이걸 빨리 해야 된다면서. 그쪽 입장과 이게 농민단체 입장 또 시민들 저체온증이나 불상사 없도록 여러 가지 조율했었죠. 그러니까 그 이미 이제 가셨더니 이제 수천 명의 인원들이 있었고 그 대다수는 10대, 20대, 30대 그렇죠. 젊은 여성들이 그날 광화문 집회 마치고 농민들이 막혀 있다 남태령으로 가자 해가지고 전체 다 남태령으로 오신 거고 와서 이제 거기서 대치가 이어졌는데. 그 다치신 분이나 뭐 이렇게 불상사 당하신 분도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가신 분이 계시다 얘기 들었습니다. 저체온증 환자들이 이제 워낙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영하 뭐 한 10도에서 10도 안팎까지 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갈 때 이제 준비를 갔는데도 너무 추워서 핫팩이 뭐 거의 뭐 1시간에 하나씩은 꼭 있어야지만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엇보다 놀란 게 이제 이 젊은 2030 세대들이 거기 아스팔트 바닥에서 밤새도록 있으면서 일단 함께 싸워준 모습이 너무 저도 이제 기성세대지만도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또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시민들의 응원 물결도 어마어마했다고 들었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배달의 민족에서 그쪽으로 음식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저는 뭐 새벽에 막 고기국수 드시는 분들 봤습니다. 차벽 뒤로 네. 뭐가 계속 오는 거예요. 차벽 뒤로. 그래서 뭘 들고 오면 이게 뭐지 보니까 뭐 김밥, 네. 뭐 설렁탕, 예. 뭡니까 뭐 따뜻한 음식들. 예. 뭐 여러 음식들이 퀵서비스 해가지고 뭐 오토바이가 들어온 경우도 예, 있고요. 예. 그 사이로 아니면 사가지고 오신 분도 배달 받아 먹는 차벽 사이로 예, 뭐 어마어마한 게 그것들이 오면서 예. 그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유튜브나 SNS 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밤새도록 보시면서 예. 지방에서 예. 또 이제 지지자들이 예. 옛날에 국회 앞에서 했던 거랑 예. 비슷한 거죠. 그때는 이제 선결제였잖아.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거의 뭐 긁고 나서 이제 먹은 음식들은 다 쓰레기 봉지에 없도록 다 차곡차곡 하면 보고. 네. 질서 정연했고 상당히 예. 모범적이었다 예. 생각합니다. 예. 저는 처음에 보고 이게 새벽 2시 반까지 이어져서 아침이면 풀렸겠거니 했는데 또 이게 또 라이브 이렇게 해서 저희는 현장에 못 갔습니다. 저희가 너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다들 너무 고생해서 그날 거기까지 갈 수는 없었는데 보니까 계속 라이브가 이어졌고 주최 측 추산으로는 32시간 동안 그 현장에서 이제 일종의 대치가 네. 이어졌던 건데요. 경찰이 이제 행안위 직접 그 경찰청 항의 방문도 가셨었는데 경찰이 그 차벽을 뚫어주지 않는 이유는 왜 차벽을 설치했으며 농민 시위가 이제 신고하고 한 시위 아니겠습니까? 일단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전례요? 보통 이제 서울로 이렇게 진입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없었다고 하고 특히 이제 트랙터가 워낙 이제 큰 이제 이제 교통 수단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약간 좀 통제가 힘들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교통에 불편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남동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관저. 윤석열 체포, 그렇습니다. 뭐 그런 구호를 크게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좀 민감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농민 단체 분들이 이제 과거 이제 경찰 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이제 강경하다라는 그 경찰들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계 특히 특히 시국이 이제 탄핵 네. 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만 불구하고 이제 경찰들이 뭐 강경 수단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산하려고 했던 그것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탄핵 시국 있고 나서 경찰도 지금 저자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설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남태령에서 이제 그 30대 그리고 그 큰 트럭에 또 30대 정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 합쳐서 한 70대 정도였는데 현장에는 이제 30대가 이제 네. 직접 가는 건데 트랙터가 30대. 트랙터 30대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다 가야겠다. 30대를 끌고 한남동에 가서 집회를 하겠다. 네. 그러는 거고 우리 경찰 측에서는 5대만 네. 광화문으로는 허용하겠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그게 가장 팽팽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 댓글창에 집회하는 동안 별별 경험을 다 했어요. 눈물과 감동, 해악이 넘치는 민중의 바다였습니다. 집회 마치고 농민투쟁 소식에 곧바로 달려온 사람들, 그걸 밤새 보다가 첫 차로 내달린 사람들, 첫 차를 놓쳐서 미안해하며 오신 분들, 커피, 핫팩, 김밥, 도너츠, 피자, 컵라면, 해장국, 떡국, 찐빵, 배불러서 패스하고 나면 또 오토바이가 와서 또 배달을 해주고 했습니다. 그 현장이 정말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께서 보내주신 게 난방버스도 보내셨다고. 너무 추우니까.